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분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분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분해는 일단 복잡한 문제를 쪼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서 해결 가능한 크기의 작은 문제의 집합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쪼갠다?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쪼개는 것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에서는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쪼개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쪼개는가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요. 이게 쪼개진 문제는 어떻다? 자, 쪼개진 문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렬 처리. 병렬 처리란 말은 뭐죠?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전지 보면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자,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병렬 처리라고 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쪼개는 것을 이제 분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분해하고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 전략 하나가 뭐였죠? 전략. 자, 어떤 거냐면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폴레옹에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게 분할 기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면 문제 어떤 자료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는 것을 할 거예요. 찾는 것 할 건데 이걸 이제 보통 뭐라 하냐면 검색이라고 그래요. 검색. 자료 탐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해가 이루어지고 분해 과정에서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침 식사 만드는 거였습니다. 아침 식사 만들 때 보니까 아침 식사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네요. 하나는 토스트 만들기, 하나는 커피 만들기고요. 토스트 만드는 것도 어떻게 작은 문제를 좀 쪼개봤는데 빵을 썰고 빵을 굽고 토스트한 빵에 버터 바르고 잼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커피 만드는 것도 물을 끓이고 커피 넣고 그다음에 우유 추가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볼 게 하나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토스트 만들기가 지금 네 가지 형태, 네 가지의 어떤 작은 작업으로 작은 단위의 작은 단위의 어떤 문제로 쪼개졌는데 지금 빵 썰기하고 빵 굽기는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빵이 썰어져 있지 않은 빵을 못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빵을 써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빵 굽기라는 작업은 병렬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빵을 썰면 이걸 어떻게 해요? 빵 굽기에다 넣으니까 이 작업은 빵을 썰어서 만든 조각이 있다라고 하면 빵 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병렬 처리 중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병렬 처리를 이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렇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아침 만들기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으면 각각 각각의 토스트 만들기하고 커피 만들기로 나눠서 일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 아침 만들기 시간은 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CP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PU 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코어의 개수가 4개, 경우에 따라서 8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스마트폰 살 때 뭐 그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을 텐데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는 그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처리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실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분해가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볼 거예요. 적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료에서 식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자료야. 그렇죠? 자료에 보면 자료의 크기가 얼마인가 살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전체 자료의 개수는 12개예요. 자, 근데 여기 자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의 특징을 딱 보니까, 자료의 값들이 어떻게 해요? 정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렬. 소트라고 하는데요. 자, 일정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어떤 값을 찾을 때 굳이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찾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전에서 단어 찾을 때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찾는 학생 없죠?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는 어떻게 있어요? 사전에 가운데를 딱 봐서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사전에 가운데쯤에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쯤에 뭐가 있을까? 자, 사전에 맨 가운데쯤에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딱 보였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운데 딱 열었더니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히스토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가운데 왼쪽에서 찾으면 돼요? 오른쪽에서 찾으면 돼요? 당연히 H는 지금 P보다 어디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가운데를 딱 열어봐. 자, 가운데를 딱 열어봤더니 요 값이 얼마요? 키였어요. 키였네.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운데를 딱 찾아봅니다. 요거만 좀 확대를 좀 할게. 자, 이렇게 확대하면 이 가운데를 딱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D가 나왔어요. 딕셔너리. 사전할 때. 자, 딕셔너리가 나와서 가운데가. 자, 그러면 히스토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위치를 가운데를 딱 본 다음에 그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이분 탐색 또는 이분 검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8을 찾는다 그러면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가운데에 있는 걸.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19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딱 찾습니다. 가운데를 찾았더니 가운데 값이 8이고 내가 찾으려는 것이 19야. 그럼 어떻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미들 위치에 있는 얘의 왼쪽에는 있다는 거니 없다는 거지. 내가 찾으려는 자료가 없는 거야, 여기서 아예.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탐색해야 될 공간이 확 줄죠. 어디로 줄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8보다 큰 곳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가운데를 찾아. 자, 가운데를 찾았더니 21이네? 21은 어때? 내가 찾으려고 하는 19보다 큰 값이잖아. 그럼 어떤 거니? 자, 21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다 관심이 없어. 자, 그럼 두 개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위치에서 가운데를 찾았더니 여기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가운데가 여기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19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해요? 자, 오른쪽을 찾으면 되겠지? 오른쪽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을 찾습니다. 근데 자료가 몇 개가 있는 거 하나가 딱 남았잖아. 하나가 남았다? 자, 그러면 뭐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이거나 아니거나 하겠죠. 자, 몇 번 만에 찾았어? 자, 한 번. 자, 맨 처음에 한 번 했지? 그 다음에 두 번 했다.
그럼 어떻게 3번 했다? 4번 만에 찾은 거죠. 자, 자료의 크기는 12개인데 4번 만에 찾았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찾아본다면 몇 번 만에 찾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만에 찾을 거예요. 크기가 반절만 비교하면 됐었잖아요. 반절만 비교하면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 검색, 자, 바이너리 이분 검색, 바이너리 서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분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몇 번 만에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